만약 내일 여러분이 눈을 뜰 수 없다면 오늘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저는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죽고 싶더라고요. 말라 죽어가면서 35kg 정도까지 제 키에 177. 이분은 평생 사실 것처럼 인생을 사시다가 지금은 오늘 하루만 살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깜깜한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냥불 하나가 내 몸 안에 탁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불빛에 매달려 보고 싶은 거죠. 시력을 잃은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비전을 잃은 것이 불행한 것이다. 별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빛을 준대요. 별이 떴을 때 보지 않으면 그 별이 반짝인 걸 모르거든요.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우 됐어, 아우 그건 뭐 너나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위암 3기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생사를 오가다 보니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사람은.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오늘만 살 것처럼 감사한 거죠. 안녕하세요, 유충. 오늘은 키가 거의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롱다리의 미녀 박은주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올라온 농다리 미녀 박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렸을 때 어떤 성향의 아이셨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께서는 지금 말로는 환경미화원. 어린 초등학생의 나이로는 조금 창피했던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 초등학교 근처에를 이렇게 청소하셨는데 딱 아빠를 보고 피해갔던 적이 있던 거를 기억하고 좀 성장했을 때 되게 미안했던 마음이 되게 컸고요. 엄마 말로는 되게 욕심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하는 욕심. 특출나게 잘나지 않아서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근데 만들기 같은 걸 좋아해서 20대로 접어들 때는 그러면 그것과 연계된 뭔가를 하셨나요? 그래픽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을 하셨군요. 네네. 그래서 인쇄물 같은 거 디자인하시고 네네네. 대학교 졸업하시고 첫 직장도 인쇄소나 뭐 네네, 관련된 일 바로. 하셨어요? 네. 캐릭터 같은 거를 따는 일.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직장에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일을 거기서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후회했던 게 뭐냐면 저랑 같이 시작했던 아이들은 1, 2년마다 연봉을 높여가면서 네. 다른 직장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우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좀 그런데 10년 동안 그 회사에 계속 있었어요. 그냥 오른 월급이 160? 최종적으로 네네네. 10년 뒤에 네네. 받은 그게 월급. 한 두세 살까지 일했을 때가 그 정도 급여였어요. 근데도 그렇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하신 이유가 뭐 있으세요? 일이 재밌으셨다든가 뭐. 나를 필요하다고 느끼면 해야 된다는 거절을 잘 못하고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정답이라 생각했고, 열악한 환경 속이니까 제가 뭐 상담도 하고 격리일도 봐주고 모든 업무를 1인 3역을 정말 다 제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 공부할 때도 코피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그 일을 하시다 보면 승진을 하시던가 아니면 뭐 노하우가 생기니까 다른 쪽에 어떤 기회도 보이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으셨어요? 몸이 너무 지쳤어요. 30대 초반이었을 때. 그래서 정말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만둬야 된다 하니까 옮기겠다. 왜냐면 디자인에 디자이너가 없으면 공장 운영 자체가 안 되니까 여기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다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격리, 상담, 견적 안 해본 게 없이 제가 다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저한테는 수월하잖아요, 그 일이.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주말 부부로 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죠.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 5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 돈을 주고 인수를 받았죠. 그렇게 10년을 했을 때 200이 넘지 않은 돈이었는데 딱 그 한 달 만에 막 500, 700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정말 하는 일 족족 1,000만 원, 2천만 원, 막 3천만 원 이렇게 버니까 이야. 너무 이거지 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수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뭐 삶의 변화도 생기고 생각의 변화도 생기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퍼주는 기쁨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나눠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정말 여유 있게 나눠주니까 더 행복한 거예요. 엄마, 그다음에 시댁 이런 분들한테 뭐 TV도 놔드리고 세탁기도 바꿔드리고 뭐 냉장고도 바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엄마 용돈을 넉넉히 들 수 있는 거.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고 몇 년 동안 잘 되신 거예요? 7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요. 네. 만삭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네. 첫 아이 같은 경우는 택배를 싸면서 양수가 터져서 혼자 택시 타고 아휴. 혼자 가서 애를 낳는 상황. 그렇게 하고 금요일 날 아이를 낳고 제가 월요일부터 다시 출근을 해서 둘째 아이도 또 금요일 날 아이들이 신호가 와서
또 월요일부터 일을 했고 일부러 금요일 날 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효녀예요. 엄마가 너무 바쁜 엄마인 줄 알아가지고 조리원에서도 도대체 엄마가 누구냐. 아이만 맡겨놓고 엄마가 보이질 않으니 아, 조리원에 엄마가 도망간 게 가시긴 아니라 가셨어요? 네. 그 조리원에 아이들을 한 달 동안 방치했다고 해야죠. 방치하고 저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아픈 적이 있으세요? 그냥 만성 피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6살, 3살 아이들 키우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라 생각을 했지. 근데 너무너무 이가 아픈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가슴이요? 예, 너무 아프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련님이 라디오 사연을 보냈는데 당첨이 되신 거예요. 저희 도련님이. 근데 여성 이 검진 남자는 못 받는 저한테 에이, 치킨만도 못하다고 저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갔으면 솔직히 위암 초기 때 더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다 전절제를 안 하고 그럼 또 장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상황들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다른 사람 넘겨준 거예요. 바쁘셔서 바쁘고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일 바빠야 될 그때 거래처에서 연락이 와요. 이제 사장님하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네. 어느 순간 일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날 건강검진을 받겠다라고 예약을 잡는 거죠. 저는 바쁘잖아요. 그래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처음으로 라이브로 이걸 얻는데 이거 화면으로 정말 피덩이가 막 보이니까 제가 봐도 심각한 거예요. 빼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책상을 막 치시면서 이렇게 될 때까지 뭐 했냐고. 올해를 넘겼으면 죽었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다 번졌다. 좀 악성인 것 같다. 빠르다 진행이. 그냥 얼른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처음으로 너무너무 인생이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네.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막 이제 울면서 나가는 또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아니 드디어 제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간절히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쳇바퀴 돌듯이 누구 하나가 딱 꺼내줘야 되는데 못 꺼내니까 미련하게 거기를 막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일을 싹 멈추게 했던 것을 저는 이제 제가 믿는 신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근데 병원의 실수로 수술을 잘못해서 장을 다 망가뜨린 상황들이 온 거죠. 제가 2주 넘게 이렇게 마루타처럼 온몸에 코스를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매가지고 이제 주렁주렁 매가지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러면서 안 되겠다, 다시 복강경으로 구멍을 내가지고 속을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서 수술을 다시 제2차로 첫 번째는 담담하게 들어갔거든요. 네. 두 번째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집에 6살, 3살 아이들이 있는데 저랑 똑같이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친구는 죽어서 나가고 저는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한 달 넘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빼짝 말라가지고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밥 한 숟갈을 먹으면 아파가지고 다 개워내고 물도 뭐 벌컥벌컥 못 마시고 그냥 입만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계속 죽어가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병원에서는 해줄 게 없대요. 아이들이 제가 맨날 눈을 감고 있으니까 엄마 눈 좀 뜨라고 이렇게 눈을 맨날 강제로 열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죽고 싶더라고요. 말라 죽어가면서 5kg 정도까지 제 키에 177 죽고 싶으니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죠. 내일 되면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들면 안 아프니까 되게 잠들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애들은 제가 누워있는 그 공간에 그냥 제 주변에 앉아 있어요. 그냥 엄마라는 그 공간에 그냥 앉아 있는 상황인데 내가 있어야 될까? 과연?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여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제가 배에 막 갈라진 거를 막 보여줬어요, 애들한테. 못 앉게 하려고, 저한테 못 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오다가 어느 순간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우리 엄마 품이 가장 포근하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정말. 이 아이는 그런 모습이 엄마도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죽을 생각만 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너무 현실에 순응하는 사람처럼. 그래서 다시 기도를 바꿨어요. 제발 살게 해달라고. 마음이 무거워서. 지금 이야기 조금만 해볼까요?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6학년, 3학년. 지금은 너무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제가
뭔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제품을 막 가져와가지고 이거 먹었어? 이거 안 먹었지? 이거 먹었어? 이러면서 물하고 다 이렇게 대령을 해요. 쫙. 그리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풀네임으로 알 정도로 그걸 다 챙겨주고 지금은 뭐 엄마 안 나가? 엄마 일 안 해? 그러면 아까 그 회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누군가 설명을 해주러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근데 싫었어요, 사실은. 병원에서 해줄 게 없다라고 분명히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암 환자한테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좋다, 이거 좋다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 생각을 했어요. 처음 느낌은 암 환자한테 약 팔러 온 느낌이었어요. 누가 오셨어요? 박청자 사장님께서 오셨고 제품에 대해서 이제 뭘 먹으면 좋을지를 설명을 쭉 해주려고 책을 딱 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됐다고 제품 설명은 됐다고 보상을 한번 풀어보라고 회사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제가 했던 거예요. 그럼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돈 욕심 있는 것도 아니고 35kg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막 다 꼬부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수익 구조를 얘기해봐라.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하고 좀 그렇게 이런 생각 근데 저는 돈이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 새언니가 그 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말리고 싶었어요. 저런 일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인쇄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타 회사의 많은 보상에 대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팜플렛을 만들어준 적이 많거든요. 수학에 좀 강한데 정말 탁 이렇게 콕 집어가지고 내가 박살을 내주겠다. 내가 우리 새언니를 마지막으로 지켜주리라 뭐 이런 생각. 네. 수익 구조를 얘기하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수익 구조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의자를 땡긴 거예요. 이렇게. 정말로 죽어가면서 이렇게 땡겨 진짜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 스포너님은 느끼셨나 봐요. 아 얘가 사업가구나라고 느꼈나 봐요. 다 죽어가긴 해도 그러면서 그래야 돈을 벌죠 하면서 다 환하게 웃었던 게 아직도 막 눈에 선해요. 정말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누워서 하나 먹고 요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탁 지났는데 정말 깜깜한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냥불 하나가 내 몸 안에 탁 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불빛에 매달려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달을 섭취하면서 바깥 생활이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1시간씩 30분씩 2시간씩 이 시간이 조금 점차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상황들이 있으면서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인쇄소 일을 하면서 가장 비참했던 게 뭐냐면 영원히 부자일 줄 알았어요. 정말. 그래서 적금도 보험도 아무것도 안 들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병원에 딱 입원하는 순간 빵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부자가 아니구나. 뭐 처음에 28,000원, 그다음에 뭐 6만 원, 뭐 10만 원, 5개월 동안 거기에 들어온 게 5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아까 수당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뭔가를 하셨으니까 수당이 들어왔을 네네네. 거 아니에요. 이 돈 활동을 좀 하셨어요? 활동 안 했어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통화로. 참 신기하죠. 먹고 경험한 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 경험한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밥량도 는 거예요. 먹고 그걸 먹으니까 밥량도 늘어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와 이건 진짜 창 망가진 사람들한테는 정말 유레카. 정말 기적 같은 선물 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서 갈 때 저희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들고 가가지고 이거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병원에요? 네, 병원에.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그 검진을 하고 마취가 깨지 않은 항상 만나거든요. 다 끝나고 차 안에서 눈을 떠요. 기억나는 건 내가 나 교수님 만나봤어? 그러면 아주 가관이더라. 왜? 그랬더니 먹어야 된다고. 제가 사주는 밥, 제가 해주는 거, 이렇게 주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간에 신뢰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믿고 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구매들이 일어나면서 친구들도 먹으면서 좋다 이제 같이 해주면서 파트너? 아닌 파트너가 생긴 거죠. 일이 커진 거죠. 사실은 저는 절대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일을 정말로 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통장에 이렇게 돈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을. 그럼 실제로 이렇게 활동하신 거는? 제품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게 소문에 소문을 계속 읽다 보니 진짜 통장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금요일마다 제가 어디에 있든 들어오는 거예요. 병원에 있든
있든 네. 여행을 가 있든 제일 많이 받았을 때는 한 주에 300 이상 벌었고 이제 1년에 1억. 제가 알던 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쇄소 일을 할 때 500만 원,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정말 뼈를 깎는 수고와 정말 노력과 인내와 진짜 다 참음과 이런 걸 다 해야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일은 그런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열심히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더라고요. 파트너들한테 항상 하는 일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너의 진심을 전하면 우리의 본심을 알아주는 일이다. 그리고 항상 힘들 때마다 우린 초심으로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하면서 막 뽀심을 해야 되는 이거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본심, 열심 이렇게 저희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네. 하는 일에 다 그 적용. 네네. 사람 마음만 살면요 이 사람이 다 해줘요 사실은. 이 하나를 팔려고 하니까 안 팔아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이 사람한테 나의 신뢰가 쌓일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 가짜로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가짜여도 계속 하다 보면 진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일은 개인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품력이 떨어지면 제가 열심히 설명하고 제가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제품이 일을 하니 제가 좀 더 수월한 상황들 제품 이르고. 그렇죠. 제품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집집마다 가가호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이제 사장님께서 얘기 많이 주신 걸 보면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보다는 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지역적으로도 지금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주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혼자 하셔야 되고 운전도 안 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사람을 만나셔야 되고 불편한 상황이시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년 만에 꾸준하게 1억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리까지 오셨는데 망설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제 에너지는 한정돼 있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제 에너지는 이만큼이라고 하면 네. 그 일을 오로지 여기에다 쓰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너무 좋아서 더 알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아이들하고 여행을 막 간다거나 아이들하고 막 어딘가를 놀러 간다거나 그런 에너지를 못 써요. 저는. 아이들은 무조건 이 회사에 관련돼서만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해요. 제발 다른 데 좀 데려가. 좀. 근데 저희 아이들도 무조건 이 회사에서 관련된 팀에서 가는 뭐 야유회라던가 팀에서 가는 물놀이라는 가는데 개별적으로는 못 가요. 제가 이제 몸이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저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일단은 해보면 정말 별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게 또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은 별은 바라보는 사람에게 빛을 준대요. 이 말이 전 너무 좋은 거예요. 별이 떴을 때 보지 않으면 그 별이 반짝이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바라봐야 되거든요.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아우 됐어. 아우 그건 뭐 너나 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치부하지 않고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남들은 땅을 치고 분통해야 되는 억울해야 되는 그 시점에도 감사를 찾았고 그게 다가 아니라 거기서 더 안 좋은 상황까지 갔을 때도 또 감사를 찾았고 정말 감사한 상황에는 또 더 감사하고 이게 그냥 사장님의 생활이세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매일 감사하면서 삶을 살고 계세요? 한번 생사를 오가다 보니 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 영원할 것처럼 살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았고 오늘만 살 것처럼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눈을 주신 거, 이런 생각을 주셨다는 자체가 아미 더 고마운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영원히 할 것처럼 누군가에게 밥 한번 먹자, 나중에 먹자. 지키지 못할 약속들. 왜냐면 영원하게 살 거였으니까. 그렇죠. 사장님께서는 밥 한 번 먹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밥 먹자 이렇게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문득 떠오르면 카톡을 막 보내요. 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서 톡했어. 언제 볼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사람이 된 건데 그냥 그때그때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는 말을 전하죠. 오늘 그 전주에서 일찍 출발하셔서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여러 가지 명언 주셨고 열심, 진심, 본심 교만해질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그 명언 귀한 말씀 많이 주시고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